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진성호 방송이 다음 주 방송 4개월째를 맞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1억 명의 시청자가 진성호 방송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도 36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혹시 아직도 진성호 방송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붉은색 구독 버튼을 쿡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자, 이제 본방송 시작합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뚝심은 있는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천막을 걷었습니다. 인근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조원진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커다란 화분을 어마어마하게 100개가 넘나요? 놓았답니다. 그런데 바로 광화문 인근 세종문화회관 앞에 4개의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바로 앞에 설치했습니다. 길만 건너면 광화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원진 대표는 광화문 광장으로 곧 갈 거라고 합니다.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 설치했습니다. 박원순과 조원진 간의 숨막히는 세대결, 기세대결이 앞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계광장에 옮겨진 천막을 다시 옮기겠다고 말했다. 천막을 들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길만 건너면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가 긴장해야 할 것이다. 자, 조 대표는 천막을 올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 밤이나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다. 아주 뜸을 들입니다. 왜냐? 현장 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은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폭력을 사용했고 무자비한 용력을 사용했다. 이런 부분은 행정 대집행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처벌 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별도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묘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우리 공화당, 과거 대한애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재영입에 나선다. 그리고 인재영입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뉴스반과의 통화에서 우리 공화당 관계자는 조원진 공동대표가 매주 박 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인재영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재영입으로 우리 공화당의 몸집이 커지면 내년 총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입 대상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곽성문, 김태환, 서상기 전 의원 등 TK 출신 인사들과 박근혜 정부에 몸담은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영입 대상으로 거명되는 알려졌다로 쓴 이분들은 박근혜 정부에 몸담은 인사 그리고 곽성문, 김태환, 서상기 대부분 조금 오래된 시절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정치계의 원로들입니다.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연세도 그렇고 상당히 원로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인재 영입이 성공할까 이런 회의도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평가할 건 또 아닙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또 지역의 지지 기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참신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의문이 몇 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조원진 공동대표가 매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고 교감하고 있다면 이 기사처럼
교감하고 있다. 인재 영입 리스트를 교감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어느 정도 성사되었다면 내년 총선이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원진 공동대표가 또는 홍문종 공동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을 하고 당당히 밝히면 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마치 에드블룬 띄우듯이 우리 공화당 관계자는 뉴스완과의 통화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사가 재밌지 않습니까? 관심을 끕니다. 아,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재 영입을 상의하고 있다는 거야? 대단하네. 앞으로 우리 공화당 상당히 영향력이 커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 공화당이 똘똘 뭉쳐서 보수 연합을 해도 지금 민주당, 정의당 등과 싸워서 이기기도 힘든데 또다시 보수 분열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수 정치가 분열되면 민주당에게 뜻밖의 선물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원칙으로 본다면 저는 조원진은 조원진대로,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대표대로 각자 열심히 해서 이기는 사람 쪽으로 힘을 몰아주면 되는 겁니다. 미리 처음부터 너는 하지도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맞아, 너는 틀려, 이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도 이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박할 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게 정치공학적으로 야, 당신은 안 돼, 우리한테 힘을 몰아줘, 이건 아닙니다. 비록 지더라도 내 뜻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총선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는 국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저 무능함을 심판할 수 있는 정치 세력, 보수 정치 세력이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요즘 자유한국당 사정도 보면 통합보다는 분열의 분위기가 좀 있고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상당히 힘듭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내가 밉더라도, 저 사람이 밉더라도 필요할 때는 고개도 숙이고 손도 잡고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하기야 우리 마음 먹은 대로만 하면 지더라도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안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때로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보수정당이 분열돼서 출마하더라도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총선 민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는 아직 좀 섣부르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뜻이 있고 옥중 정치를 하는 건지, 이 기사의 제목은 박근혜 옥중 정치입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팔아서 보수 세력을 흔드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기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심은 갑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조원진 대표와 이렇게 공감을 하고 교류를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보수 분열을 꾀한다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석방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옥중 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럿 계시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옥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지내신 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구치소에 있게 하는지는 참 잔인한 정치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한국당이든 애국당이든 아직 우리 공화당이든 관계없습니다. 빨리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설령 정치 분열을 갖더라도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너무 예단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판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또 그때는 그분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또 총선 캠페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거론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너무 생각들이 달라요, 지금. 그리고 저는 우리 공화당도 그렇게 분열 세력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진정성이나 성실성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판단은 국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봅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